순익득한 문학 51쪽 작품입니다. 세 작품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작품은요. 미리 감상 포인트, 우리 외적 증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사후가 중 제2수예요. 이 사후가라는 것은 4명의 벗을 얘기하는 거야. 4명의 벗. 그래서 친구거든요. 그러면 선비 입장에서의 친구는 누가 되는 걸까? 그렇죠. 선비를 상징하는, 선비를 비유하는 그 대상이 바로 선비의 친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미리 얘기한다면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야. 이 4가지 자연물의 공통점은 뭐죠? 절개. 절개라는 거는 배신하지 않고 꼿꼿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자연물에 해당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를 벗삼는다라고 해서 사후가입니다. 자, 내용 보자. 이 작품은 작가의 노년에 회령으로 귀향을 갔어. 아마 유배를 받았겠지. 총 4수 중에 연시조 사후가 중 2번째 수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사후가에서 자신의 고고한 절개를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는데 제2수는 찬소리에 혼자 피는 국화의 맑고 고결함을 예찬한 것이다. 자, 국화는 가장 늦은 계절까지 피는 꽃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국화를 굉장히 지저있고 절개있다라고 해. 왜냐면 추운 계절까지 피니까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검은고 술꽂아 놓고라는 내용의 시야. 이 작품도 벼슬자리를 멀리하고 전원에 것,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고자 하였던 작가의 풍류. 풍류는 즐거움이야. 멋과 즐거움, 여유를 잘 알려주는 평시조이다. 검은고를 연주하다 낮잠이 든 화자의 모습에서 평온함과 한가로움이 느껴지며 그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는 벗에 대한 반가움과 그를 대접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자, 가시조와 나시조의 공통점은 뭐죠? 일단 첫 번째 가시조에서도 이제 유배를 오긴 했지만 자연에서 기거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거라면 나에서는 이제 벼슬자리를 사양하고 역시 자연 속에 기거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어와 내 세상 번님아, 작가미상이네요. 이 작품은 부귀공명, 부귀공명이라는 것은 아주 출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귀공명의 헛됨과 짧은 인생의 허물을 한탄하며 놀면서 인생을 즐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는 사서시저이다. 세상을 호령하며 최상의 부귀공명을 누린 황제들도 결국에는 늙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생에 있어서의 유희, 즐거움이죠. 즐거움의 당위성 일종의 이유입니다. 이유. 부유한 점이 인상적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후가 중 2번째 이수입니다. 먼저 내용 들어가 볼게요. 동쪽 울의 뜰에 숲에 심은 국화, 기안주를 누가 하나. 자, 뭐 하고 있어요? 서리법 사용했죠. 서리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내용의 강조입니다. 자,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국화야. 국화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지조와 절개. 고결함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봄볕을 마다하고, 봄볕은 아주 평온했고 따뜻했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다하고 찬소리에 혼자 피니, 국화는 늦은 가을까지 피거든요. 몇 월달까지 피냐면 대체로 11월까지 피는 것 같아요. 근데 11월에 얘들아 찬설이 내리잖아요. 그쵸? 그때까지도 핀다는 얘기야. 그러면 국화 입장에서 처음 피기 시작했던 이 봄볕은 따뜻하고 평안했던 시절이 되는 거죠. 자, 마다하고 찬설이까지 혼자 피니. 자, 여기서 사자성어 뭐가 나와요? 오상고절이 나오는데요. 이 오상고절이 바로 춥고 힘든 현실 속에 절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 절개를 지킨다라는 표현이 오상고절이야. 그래서 오상고절을 얘기하면 어떤 것을 상징한다? 국화 생각하면 된다.
혼자 피고 있어. 추운 계절같이 꽃이. 그러면 어때요? 국화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어집어. 어집어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감탄사. 어집어. 아, 이런 뜻이에요. 4. 청고한. 맑고 고결한. 내 벗. 누구죠? 네, 화자 입장에서는 국화가 벗이 되는 거죠.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자, 너만 내 벗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자는요, 유배를 갔잖아. 그죠? 그곳에서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국화를 통해서 자신의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거냐면 삶의 지향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이 원하는 지향점은 무엇일까? 그렇지. 국화는 실현 속에서도 굉장히 고결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거든요. 바로 그런 국화의 모습을 통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그 서리 속에 홀로 피는 국화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 들어갈게요. 검은고 술 꽂아놓고 호저씨 낮잠이 들었는데, 자, 검은고를 연주하고 술도 한 잔 먹고 있는데, 자, 예. 아,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연주하다가 술대를 꽂아놓고 잠깐 낮잠이 들은 거야. 자, 술대라는 얘기는 술 마시는 게 아니고 검은고를 이렇게 탈 때 쓰는 일종의 어떤 도구 같은 거다. 잠깐 낮잠이 드는데, 자, 화자의 여유를 볼 수 있죠. 여유로의 삶. 사리문은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지은 문이에요. 거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개가 짖는다 했으니까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반가운 벗이 오는구나. 아이고. 반가운 벗이 오는구나. 자, 친구가 왔다. 예. 근데 반갑다고 했으니까요.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죠? 아이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탁주를 내어라. 자, 명령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친구, 뭐예요? 친구와 술과 점심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이야 하고 불렀어요. 듣는 청자가 누굽니까? 아마도 뭐 일하는 아이가 되겠죠? 네, 청자가 있고. 내어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예요? 벗이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여유로움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벗이 자연인가요? 아니요. 그런 언급은 없기 때문에 자연은 아니다. 그냥 화자가 기다렸던 그런 어떤 친구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시 볼게요. 그래서 얘들아 이 시의 주제는 뭐니? 네, 자연에서의 여유로움이 된다. 자, 이번에는 다. 어와 내 번님아. 어와 이런 뜻이에요. 내 세상의 번님아. 세상의 즉 세상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귀공명도 뭐 하는 거죠? 출세죠. 부귀공명 하늘 마소. 자, 바라지 마세요 라는 얘기야. 마소 뭐 하는 거예요? 확정지어서 명령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귀공명을 세상 사람들아 부귀공명을 원하지 마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귀도 뜬 구름이요. 부귀 똑같은 얘기야. 출세하고 잘 사는 것도요. 뭐라고 얘기해요? 뜬 구름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비유가 사용이 된 거네요. 공명은 풍진이라. 자, 공명도 비유했어요. 뭐라고요? 풍진이요. 자, 공명은 출세하는 거고요. 부귀는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풍진은 뭐예요? 쉽게 흩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필요 없는 뜬구름이다. 구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명은
출세하는 건데 이것 또한 어느 순간에 보잘것없이 흘러진다. 쉽게 흩어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부귀와 공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네,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삶, 정해져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하던 진시황도 자 그렇기 때문에 약을 구하러 다녔대요. 자 진시황은 중국 진나라의 이 최초로 중국을 하나로 통일했던 그런 왕인데요. 굉장히 그 통일을 할 정도면 얼마나 위세가 셌겠어요. 그죠? 그만큼 많은 권력과 부귀를 누렸는데 그러다 보니 평생을 누리고 싶거든. 근데 어때요? 인간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불로초, 즉 먹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약간 전설 같은 약초가 있었어. 그래서 그 약초를 구하러 이렇게 그 신하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진시황의 이야기를 뭐 했어요? 고사를 인용을 했죠. 옛날 중국의 이야기야.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도 여산의 한때기, 결국에는 여산 지역이죠. 뭐가 됐어? 불로초 못 구하고 푸른 무덤이 되었고,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진시황이 죽어 푸른 무덤에 있다. 즉 푸른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신선되려 하던 한무제도요. 역시 황제예요. 황제. 아주 유명했던. 자, 한무제 역시 신선이 되려 하려고 했다는 건 신선도 역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진시황에 이어서 한무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분수의 가을바람, 백발만 휘날렸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 분수를 다해 백발만 휘날렸다. 즉 늙기만 하였다. 결국에는 늙어서 뭐 하는 거죠? 네, 죽는 거잖아요. 결국엔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도라니. 자, 공도라는 건 바른 도리입니다. 바른 도리. 올바른 삶의 도리야. 삶을 살아가는 도리. 도리를 지켜라 라는 거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공도라니, 즉 올바른 도리라니 백발이요. 백발이 돼야 되는 게 올바른 삶의 도리래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늙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늙음을 받아들이는 게 도리다. 못 면할손 그 길이라. 못 면한대요. 뭘 못 면하죠? 노화가 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니까 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화자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 부귀공명도 다 헛되이고 어차피 인간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지금의 현실을 즐기고 재밌게 살아라 라는 주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두드러지는 표현법은요.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되었고 여기 쭉 있지요. 네. 자, 중국의 당시 왕들의 모습을 쭉 모아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사례를 나열해서 부귀공명이 헛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열거 사용이 된 겁니다. 네. 이해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은 짧고 허무하고, 자, 뭐죠? 네. 지금의 현실을 즐겨라 라는 게 이 시의 자, 주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개념도 한번 알고 가자, 얘들아. 자, 소재의 특징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사후가 4명의 친구죠? 그 중에 국화라는 소재입니다. 자, 우리가 2수밖에 안 봤지만 앞에 1수, 3수, 4수에서는 매와 대나무, 소나무에 대해서 노래를 하거든. 자, 그럼 국화부터 먼저 다시 볼게요. 찬소리의 끝까지 혼자 피죠. 청고하다라는 말도 역시 굉장히 절개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는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안다. 다른 말로 오상고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검은 것을 꽂아놓고 라는 건
여기서 중요한 소재 검은고예요. 이거 아무나 연주할 수 있지 않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유와 풍류를 얘기한다. 자, 너네들 이제 풍류가 맨날 반복이 되는데 또 풍류가 뭐예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삶을 얘기하는 즐긴다. 근데 여기서 즐긴다는 것은 현실에 우리는 뭐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막 그러잖아. 근데 조선시대 때는 시와 노래 그리고 뭐 술과 함께 이렇게 즐기는 행위를 풍류를 즐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점심과 탁주를 준비한다라는 건 법과 여유를 즐기며 나누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여유와 우정을 볼 수 있다. 어와 세상 법리마라는 시에서는요. 백발은 즉 노화를 상징하고요. 푸른 무덤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결국엔 인생은 뭐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건 정해져 있다. 결국엔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조에 등장하는 벗의 여러 모습과 한번 관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벗은요, 가깝게 여기면서도요,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까처럼 다양한 사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사후가 중에서의 네 벗은 자연물이고요. 화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이 되는 거죠. 자, 검은고 술고자에서는요, 반가운 벗은요, 정말 사람이에요. 여기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어와 세상 번님아에서 이 번님은요, 전체 다수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시는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 혼자 말하는 같은 말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무슨 어투라고 독백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서정적인 독백 양식인 시에서 자,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네. 벗이라는 상대를 설정을 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 시는 전개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단조롭지 않게 사물과 상황에 따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알아볼게. 이 신의 사후가 한 번만 더 보자. 자, 작가가 회령의 귀향을 가가지고 쓴 시죠. 우리가 여기서 본 작품은 이수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연계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일수의 소재는 바로 뭐죠, 얘들아? 솔입니다, 솔. 여기서의 솔은요, 뭐죠? 소나무입니다. 네. 소나무도 역시 실현에도 변함이 없는 그 당당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눈이 와도 푸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보면서 저런 거 실현과 고난을 겪는 그런 대상으로 봤나 봐. 잠깐 빨리 볼까요? 바위에 서 있는 소리 늠름한 것이 반갑구나. 네, 예찬하고 있어요. 풍상은 뭐예요? 바람과 어떤 바람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현을 얘기한다 보아요. 겪어도 여의 일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일이 없다. 어찌하여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니 봄빛을 계속 가져 있대요. 왜? 계속 푸르르니까 봄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수 중요한 소재는 매화입니다. 매화도 가장 이른 계절에 피는 꽃이거든요. 2월에서 3월 추운 겨울에도 그러니까 눈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도 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꽃이 무한하되 꽃이 영원하되 계속하되 매화를 심은 뜻은 꽃이 되게 많아. 여기서는 많다라는 거야. 꽃의 종류가 되게 많다. 근데 매화를 심은 것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이 것이 귀하도다.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네, 매화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 눈이라는 건 실현을 얘기하는 거, 실현. 에서도 꽃이 핀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는 아니 아끼고 어찌하리. 자, 그 향기 어떻죠? 혼자 홀로이 뭐하고 있어요? 네, 절개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눈 속에서 핀 꽃의 향기, 절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절개의 귀한 향기를 내뿜는 매화를 예찬하고 있다. 제4수 이번에는 대나무를 예찬하는 거예요. 백설도 고난이야.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대가 보죠. 네, 대나무야. 창문을 여니 온갖 꽃 간대었고 이미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꽃이 다 없어지죠. 근데 뭐는 푸르르다? 네, 대숲은 푸르르구나. 추운 겨울에서도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나무의 모습을 예찬하는 거야. 어떠한 청풍을 반겨 흔들흔들 하나니 그래서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